건강 팡팡! 행복 팡팡! 네, 안녕하세요. 활력 넘치는 생활을 위한 건강 가이드, 네, 웰빙 라이프의 에너지 MC 곽성렬입니다. 박수가 좀 늦어요. 자, 여러분,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요. 신용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자, 건강하지 않으면 세상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다양한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팡팡 행복팡팡 대망의 첫 방송입니다.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설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께 다양한 건강 정보와 빵빵한 에너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패널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죠, 여러분? 별명 마음에 드세요? 예. 뭐 제가 원래 원체 오지랖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웰빙 라이프 이 방송에서 예. 얇고 넓게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 궁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궁금한 내용들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박학다 씨 상당히 부담스러운데요. 네, 의료인으로서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세 분 중에 네. 가장 의학적인 상식이나 지식은 우리 정홍희 원장님이 제일 나으세요. 저 눈부신 활약 기대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좀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예. 오지랖 높게 저희들도 기대할게요. 네, 정말 오지랖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 걱정도 되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건강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보시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다는 요통. 병원을 찾는 이유 중에 감기 다음이 바로 요통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문명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육체적인 활동은 적고 오랜 시간 앉아 생활하면서 허리 통증을 겪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통은 누구나 겪는 만큼 증상 또한 다양합니다.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다리까지 통증이 연결되기도 하지요. 따라서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한 정보가 검증되지 않은 채 떠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통, 정확하게 알고 대처합시다. 오늘은 요통의 재반 정보와 올바른 건강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소리 누구나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어머니 한번 앞에서 아이고 허리야라고 했다가 네, 젊은 놈은 어디서 그냥 예, 이런 소리 하냐고. 맴매. 네, 그렇죠. 네. 효민 씨가 젊은 놈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노화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화 나왔다, 노화. 네. 아니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아이들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던데요. 네. 맞나요, 원장님? 네, 요즘 허리 통증은 남녀노소 불문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할 때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사실 앉는 자세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감기만큼 흔한 것이 바로 이 요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요통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정호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정호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박사님을 뵈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흔하게 저희들이 허리 아프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허리가 아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좀 아픈데요. 제가 아프면 안 되니까 네. 꾸준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신경외과 전문의, 요통을 많이 하신다고 해도 허리는 아플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관리는 필요하다는 말씀이 저는 제일 먼저 와 닿았거든요. 자, 이 요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정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요통에 대한 개념부터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통. 네, 요통하면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허리가 아프다라는 이런 얘기인데 허리에는 5가지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 디스크, 신경, 인대, 뼈 이 5가지 조직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요통이 발생이 되며 이 또한 부조화에 의해서 요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과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며칠 지나면 좀 괜찮잖아요? 사실 젊으니까 그렇지 그대로 두면 만성이 될 것 같은데요. 만성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좀 그냥 놔두면? 네, 요통의 40~50%는 일주일 내에 스스로 잘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또 만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주나 3개월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악읍성에서 만성으로 되게 되면 평생 계속 허리를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 관리를 하시고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저 허리가 아파봐야 조금 우리가 좀 몸도 아프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유독 예민해지잖아요. 특히나 이 허리는 사실 그 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자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우리 저 패널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몸에 좋지 않은 요통, 허리 안 좋은 자세들 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여성분들은 백을 잘 메고 다니시잖아요. 네. 항상 한쪽으로만 메기 때문에 이게 다 자세가 틀어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요즘 남자들은요 이렇게 된대요. 왜죠? 왜냐면 여자분 가방 매면 이렇게 될까봐 남자분이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 그 여자친구분에게는 사랑은 좀 받겠어요. 그렇죠. 그죠? 너무 러블러블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됐으니까 대가로 그렇죠. 기대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을 네. 거고. 네, 어떻습니까, 원장님? 이거 우리 정호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네, 예. 습관적으로 한쪽만 사용하게 되면 허리나 척추에 무리를 가게 되며 가방이나 짐을 한쪽으로 이렇게 매거나 이렇게 되면은 한쪽으로 자연히 기울게 되겠죠. 특히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 가방을 들고 휴대폰을 귀와 어깨 사이에 껴가지고 삐끗한 자세로 통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목의 손상이나 허리의 손상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래서 오는 분들이 또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역시 그 습관적으로 한쪽으로만 사용하는 거는 허리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인데요. 한쪽이가 안 좋아서 한쪽만 이제 식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악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무리를 그렇죠. 주면서요. 네. 소리도 나고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 또 주변에 그 근육에 무리를 줘서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근육통이 또 목이나 허리 쪽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아니 이를 말씀하셨는데 정 박사님 이게 허리 뭐 이렇게 좀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허리도 우리 몸의 중심부 센터잖아요. 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좌우에 모든 장기를 다 허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부인데 상하 좌우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건강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좀 안 좋다고 하면은 푹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내 어머니 아니면 여자친구나 아니면 결혼했으면 와이프분한테 야 이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제 봤더니 효민 씨가 굉장히 강 큰 남자네요. 이러다가 저 웬만하면 제가 네. 방송 중에 이런 거 안 하는데 한 대 더 때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질문 좀 상기시켜 주세요. 질문 좀. 예? 네? 지금 말이야. 자, 아니 지금 우리 장유민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쉬어주는 건 네. 맞는 것 같은데 자세 중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쉬는 것이 맞죠. 쉬는 것은 허리가 좋은데 이게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거나 그랬을 때는 서 있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 그럼 서 있는 자세보다
2배 정도의 힘이 가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나쁜 동작을 취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꾸준히 운동을 해줘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통해서 허리의 근육을 키워주고 힘을 키워주는 것이 더 좋다. 허리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 일어나서 체조를 한번. 어떻게 해요? 제가 원래 척추 체조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좀 야한데 괜찮을까요? 어떻게? 괜히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 이건 하려고 아니고 하는 이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거? 딱 허리를 숙인 다음에 기마자세 한 다음에 네, 하고요. 무릎을 잡고요. 네. 꺾어줍니다 이렇게. 오. 소리가 났어요 방금. 소리 들렸어요? 뭐, 네. 아니 이게 정말 허리에 좋은 운동인가 이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기가 막히게 말씀을 못해서 아니 지금 허리에는 뚜두둑 없는 소리는 운동이에요. 났어요. 허리는 관계 없는 운동이에요. 운동이야? 허리는 관계 없는 운동. 앉아주세요. 예, 허리 관계 없는 운동이에요. 근데 문득 저도 지금 좀 떠올랐는데 저 가끔 허리 아플 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해서 허리 이렇게 밀어보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어떻습니까? 좋은 운동입니다. 아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이렇게 갖고. 네. 물론 좋죠. 이걸 할까 그랬어요. 야. 되게 네. 좋아 보이시는데요. 네. 스트레스가 풀리실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사실 네. 스트레스는 그 몸 전반적인 부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네. 치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제 치아 주변에 잇몸이 들떠서 염증 때문에 들뜨기도 하고요. 또 낮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밤에 주무실 때 이를 악물거나 이갈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치아에 손상을 많이 주게 됩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죠, 박사님? 네, 그렇죠. 보통 요통이라 그러면 기계적인 요소, 그래서 근육의 손상이라든가 아니 인대의 손상, 이런 관절의 손상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척추 스트레스가 강해지게 되면 척추 주변의 근육에 나 인대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또한 요통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뭐 운동을 해도 괜찮은 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지금 헷갈리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요통과 디스크의 관계. 저는 사실 그 요통하고 디스크의 관계를 좀 잘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전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요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통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인데요. 요통은 허리 디스크는 요통 이와 같이 일치화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통의 한 4분의 1 정도, 25%만이 디스크가 원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디스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는 척추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디스크에 있는 성분 중에 가운데 있는 부분이 수액이라고 하는데 수액이 둘러싸고 있는 섬유질을 뚫고 나왔을 때 우리가 다리가 아프게 되는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도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돼요. 아니 왜요? 왜냐면요 여자분들도 같이 들어야죠. 아니 남자들은요 무거운 짐을 딱 들었을 때 이 네. 보이는 힘줄 이게 굉장히 섹시하거든요. 아 그 힘줄 때문에요. 네. 그거는 정말 이쁜 여성분들 앞에서만 하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요령을 피우신 거예요? 야, 여보세요.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정옥이 원장님 얼굴 표정 보셨어요? 지금 당신이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에?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 저 다이어트 프로그램, 미용 프로그램 아니거든요. 무슨 네. 힘줄에 섹심이. 아니 아시라고 남성분들은 좀 아시라고. 아 그러면 여성들로부터 사랑받는다? 네, 그렇죠. 힘줄? 네. 자, 정리하면 이제 내용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들 들어보면 어쨌든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 무거운 물건을 함부로 드는 것은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진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허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과연 이게 자가 진단은 가능한지 이걸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저 자가 진단 가능할까요? 네, 이제 증상으로 봤을 때 허리는 앞으로 숙였을 때 디스크는 통증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 관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허리를 뒤로 젖혔을 때 통증이 유발되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디스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디스크 수술은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분분한데 어떤 게 맞나요, 박사님? 네, 디스크는 이 신경 조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의 문제보다는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에 의한 증상으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중요한데 수술이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가지 조건만이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도저히 견디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한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나타나 있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급기야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에 장애까지도 올 수 있는 이런 증상까지도 발생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가진단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환자분들이 전문가인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네. 옆집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가서 그걸로 진단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여전히 뭐 저희 어머님은 역시 옆집 아주머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저 정우기 원장님은 신뢰도가 높은지요? 네, 뭐 많이들 신뢰하십니다. 믿으시던가요? 아이 그럼요. 네. 다 홀딱홀딱 넘어오시고. 아유 다 너무 옆집 형님 닮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상이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네. 무기입니다. 어쨌든 뭐 전문가의 말씀을 따라 주십시오라는 게 우리 또 전문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청취자 사연과 함께 풀어보는 건강 상식입니다. 자, 사연 한번 들어보시죠. 장효민 씨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무거운 과일 박스를 많이 들어야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아이고리야를 입에 달고 삽니다. 하루 종일 무거운 물건과 씨름을 하고 나면 저녁에 허리가 뻐근하고 시큰거리기 일쑤죠. 하지만 찜질을 하거나 안마기 같은 걸로 좀 두드려주면 다음날 못 일어날 정도로 아픈 건 아니어서 하루하루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허리가 크게 고장나는 건 아닌가? 아니 이미 고장이 났는데 내가 병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불안감도 있습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저 무거운 것은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건강에 적이기도 하거든요. 허리는 특히 더 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네, 요통의 빈도수는 이제 나이가 물론 당연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 통증이 발생될 수가 있고 특히 50, 60대에서 11kg 이상의 이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물론 뭐 허리가 많이 아플 그런 요인이 되겠죠. 과일 박스를 매일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런 경우라면 허리가 안 아플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 물건을 들어올릴 때의 자세가 중요한데 보통은 허리에 의해서 물건을 들다 보면 허리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디스크로 발전될 수도 있고 그런데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이용해서 다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는 배에다가 물건을 가깝게 붙인 후에 구부렸던 무릎을 피는 동작에 의해서 물건을 드는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건을 들 때나 세수를 할 때 등을 구부리는 대신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허리를 보호하는 이런 동작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싱크대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도 발판을 놓고 허리를 좀 쉬게 해줘서 일을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이 허리에는 부담이 적게 줄 수가 있습니다.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몸을 비트는 운동이 제일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디스크에는 비트는 동작에서
제일 손상이 잘 오기 때문에 엉거주춤하게 준비되지 않은 자세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또한 허리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등뼈는 완만한 S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S자 형태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여성들은 이제 몸매 S라인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등뼈 S라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봤어요? 뭐예요 이거? 이게 S라인 아닌가요? 아 그래서 아, 그 웨이브 아니에요? 박사님 어떤가요? 네, 이 S라인은 결국 그 등뼈 S라인 보고 S라인이라고 하는데요. 몸매에서도 S라인이 중요하죠. 우리 척추뼈는 S자의 형태를 이루어져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그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이럴 때도 고개를 돌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몸을 돌리고 이렇게 갑자기 다른 동작을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허리를 좋지 않은 자세, 구부정한 자세, 허리에 부담 주는 자세 이와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통증도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관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화되고 결국은 수술까지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을 예방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세는 반듯하게 그리고 동작은 무리하지 말고 무엇보다 이 생활 습관의 중요함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통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정호 박사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꼭 기억해야 할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포인트입니다. 네,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그랬답니다. 운동하지 마라. 예, 운동하지 마라.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정말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헬스장을 끊어놓고도요. 3번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운동 꾸준히 하시죠? 운동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요즘에. 하루 운동 많이 하고. 네, 어쨌든 뭐 저 게을러서. 제가 제일 많이 하네요. 그리고 뭐 준비가 덜 돼서 네. 이런저런 바빠서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아주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맞아요. 예,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운동해야지 하면서 스트레치 받지 마시고요. 차라리 자주 이렇게 좀 기지개를 펴고 자세 고쳐주고 조금씩 움직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허리에 좋은 자세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이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건강팡팡 행복팡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